예, 대수 개념 강의 3강, 지수 함수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옛날 수1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기준으로 보면은 1단은 지수, 2단은 로그, 3단은 지수 함수, 4단은 로그 함수,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대수에서는 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같은 단원에 넣었죠. 넣었음에도 지수 함수부터 먼저 나올 걸? 예, 아무튼 그렇게 하고 왜 지수 했는 김에 지수를 계속 연습을 좀 하시라는 의미죠. 예, 그렇게 해서 지수 함수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함수 자체는 설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은데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공통수학에서 이제 몇몇 가지 정말 필수적인 필요한 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랬던 애들 중에 하나가 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 거예요. 예,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평행이동, 즉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조금 이번만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수함수. 우리 친구 x가 y는 함수의 이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 x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지수에 들어가 있다. 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되셨어요? 지수에 우리 친구 x가 들어가 있는. 자, 이제 얘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건데, 그래프는 일단 우리는, 왜? 뭐, 우리는 당연히, 수치적으로는, 수치적으로 먼저 생각을 갖다가 해보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y는, 음, 2의 x승, 어, 죄송합니다. 지수함수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밑에 해당하는 a, 지수함수에서 a는 양수여야 하고요. 이제 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 a가 1이면은 y는 1의 x라고 하는 거는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다항함수. y는 1이라는 이런 수평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냥 저 뭐야, 밑에 조건은 1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수함수에서. 되셨나요? 예,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인데 자꾸 옆으로 흘러가가지고 음, 어 이거 끝나고 나면 유형 중심 3단원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즉 y는 2의 x 승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지. 즉 a는 양수고 1이 아니어야 해. 그러면 a는 0에서 1 사이랑 1보다 큰 숫자, 즉 y는 2분의 1의 x 승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그려보자고. 뭐 점 찍어서 연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정리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나? 되겠지 뭐. 그래서 x 대신에 얼마 넣자? 0부터 넣어보자. x 대신에 0 넣으면 2의 0승이면 얼마? 1. 그래서 0,1을 갖다가 지났고요. 그 다음에 1 넣어보자. 1 넣어보면 얼마? 2를 지났고요. 2를 넣어보자. 2 넣으면 얼마? 4를 지날 거고요. 3 넣어보자. 8. 그래서 한 여기 있죠. 요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죠? 2분의 1을 갖다가 지나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4분의 1을 지나게 될 거고요. 밑으로 가야 되겠지. 되셨어요? 즉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다. 그래프 모양은 무조건 익혀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로 찍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은 4를 넣으면은 16분의 1이요. 5를 넣으면 32분의 1이요. 5가 아니지. 마이너스 5. 죄송해요. 그 다음에 10을 넣으면은 1024분의 1이요.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나 오늘 왜 이러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가면은 굉장히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는 0이 되는 x값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얘는 x축에 무한하게 가깝게 붙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렇게 이 그래프가 무한하게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선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예, 수평정분선 맞습니다. 얘는
y는 0이라는, 즉 x축에 가려져 있지만은 y는 0이라는 수평 정근선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은 2분의 1의 x를 갖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얘는 이미 뭐 답 다 내셨겠지만 x 대신에 0 넣어주시면은 1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1 넣어주시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2 넣어주시면 4분의 1이 돼요. 3 넣어주시면 8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자, 문제는 풀고 오셨죠. 일단은 풀고 오셨으니까 이제 지수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게 될 거고요. 아, 마이너스 1은 미친놈이네, 오늘.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4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8이 되게 되는. 즉,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 점은 되게 잘 찍는 것 같다. 시작. 예. 왼손으로 그릴게요. 죄송해요. 점은 잘 찍는데 수전증이 심해가지고. 예. 되셨나요? 여전합니다. 여기에서도.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y값은 작아지긴 할 건데 이 y는 0이라는 수평 정근선은 어떻게 한다?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모양을 갖다가 추론하는 거죠. y는 a의 x 승 그래프인데 a가 1보다 크면은 이런 증가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a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면은 이러한 감소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지수함수 이게 진짜 끝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y는 a의 x승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그린 그래프 머릿속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승지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가 되게 되고요. a가 0에서부터 1 사이면은 무슨 함수가 되게 된다? 감소함수가 되게 된다. 정의역은요? 앞으로 어떤 함수에서도 정의역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어진 게 아니라면은 정의역 x값 범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숫자가 정의역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우리 앞 단원에서 이미 배웠죠. 지수의 밑에 조건은 양수이고 1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수의 지수 조건은 뭐죠? 모든 실수. 예, 그래서 정의역은 x값 얘기인데 x는 모든 실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외우시면 뒤에서 이렇게 다 도움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랬을 때 x값을 내가 모든 x값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y값 범위를 얘기하는 게 치역입니다. 공역 따위는 우리는 이제 수 하를 싫으면 공역 따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치역 y값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즉 여기에서 그래프 좀 전에 그래프 보시면 잠깐만 이랬던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이라이트. 얘의 특징. y는 0이라는 수평 정근선을 가진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지수 함수가 있으면 이거는 수상에서 하는 거죠. 수상 마지막 단원에서 하는 건데 평행이동. 왜? 함수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평행이동을 갖다가 합니다. 평행이동 모든 함수들 이제 앞으로 지수함수 배우죠, 로그함수 배우죠, 삼각함수 3개 배우죠. 그다음에 수투를 가시게 되면 3차 함수, 4차 함수 뭐 다 배워. 되셨어요. 그런 함수, 어떤 함수든 모든 함수들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평행이동 공식은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1단원 끝나고 나면은 매 단원마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1단원이 된다. 3단원이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한 번만 설명드리고 나면은 제가 현장 강의가 그래요. 지금 당장 외워라.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지금 당장 외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로그 함수 할 때 더 이상 그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안 드립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음, 평행 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냥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일단은 우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기호들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나중에 편해요. fx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기호 있잖아요. 기호가 사실은 이 f는 펑션이에요. 펑션 때문에 f of x라고 이렇게 펑션의 앞글자 함수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펑션이라고 하기를 하는데 꼭 함수에서만 이 기호를 갖다가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함수에만 이런 기호, 그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함수에만 이런 기호를 쓰는 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함수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fx라고 하는 거는 x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fx라고만 쓰게 되면 그냥 x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등식도 부등식도 아닌 그냥 식이야. 그러니까 뭐 x제곱 더하기 3x 이거예요. 그냥 x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거죠. x가 미지수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수학에서는. 되셨나요? 이제 여기에다가 y는 fx다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제는 얘는 함수가 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또한 그러면서 y는 좀 전처럼 x제곱 더하기 3x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x 대신에 뭘 넣어주시면은 y 대신에 어떤 값이 y 대신에란다.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 y는 4가 되고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y는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함수가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요. 우리 좀 전에 그래프 그리실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념 짚어주는 거예요. 원래 현장 강의 때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갖다가 다 수원 첫 단원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냥 좀 수학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 해주는 거죠. 근데 나 보면은, 0을 넣으면은 1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데 이거는 제 수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2차 함수 설명할 때도 우리는 y는 x제곱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주시면은 0,0을 갖다가 지나고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은 들 거라는 거지. 아니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인데 모임인데 그래 내가 0 놓고 0,0 찍고 1 놓고 1,1 찍고 2 놓고 2,4 찍고 3 놓고 3,9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스건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쌤 잠깐만 2분의 1 안 넣어봤잖아. 2분의 1 넣고 그러면 넣으면 4분의 1 찍고 다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죠. 좀 전에도 우리가 보면은 0, 그래서 1, 1,2, 그 다음에 2,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점들을 갖다가 수근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쌤 잠깐만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내가 점 다 찍어본 거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일단은 되셨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렇게 쓱 오다가 스근하게 오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지금 봐봐요. 이게 진짜예요, 그냥.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는 이렇게 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죠? 돌발 상황이 생겼죠. 자, 본인이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y는 이렇게 y는 a의 x승이라든가 y는 x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식이 있다라는 거는요. x하고 y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x, y 사이에. 만약에 일정 규칙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실제 진짜 그 그래프를 갖다가 그러니까 일정 규칙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실제 그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는 그려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실제 점을 갖다가 다 찍어봐야 돼. x, y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없다라면 모든 점을 왜?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돌발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 모든 돌발 상황들을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일정 규칙이 있다라는 거는 x, y 사이에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낼 수 있는 거고, 그 그래프는 일정 규칙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지 않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 지금 제 말 뜻이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왜냐면은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왜 그런지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 해드려요. 사실은 모든 점들 다 찍어보면은 그 선들의 점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x값 대신에, 아니 무수히 많은 실수, 왜 y는 x제곱의 정의역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실수잖아. 아이고 0에서 1 사이의 실수만 하더라도 모든 자연수의 개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 모든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찍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일단은. 그래서 그래프는 일정 규칙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왜 애들이 이걸 갖다가 조금 헷갈려해.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왜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요렇게 y는 이거는 지금 기호부터 설명드리는 겁니다. 3x 요렇게 있는 요런 함수 y는 fx라고 하는 거는 x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거죠. 즉 이런 유의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4라고 하는 그죠. 원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둘 다 그래프를 갖다가 가지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런 그래프에서 내가 다 한쪽으로 넘겨줘. y 빼기 x제곱 빼기 3x는 0,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0. 쌤 이렇게 써도 왜 안 됐고 뭐 있어? 되셨나요? 즉 요렇게 써주게 되면 우리가 표현이 이 왼쪽에 있는 식은 이제는 x, y로 이루어진 식이다라고 해서 f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펑션의 의미가 아니에요. 함수의 의미가 아니라 식 f의 x, y로 이루어진 식이고 는 0이다 라고 하는 요렇게 함수를 갖다가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도 원의 방정식이야. 즉 f 써먹었으니까 g로 하자. g에 왜 x, y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x, y는 0이다 라고 하는 요렇게, 우리가 어떤 그래프는 2차원에서의 그래프, 즉 평면, 좌표 평면상에서의 그래프는 x, y로 이루어진 식이다라고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도 이해는 가시죠? 되셨어요? 그러면 3차원의 그래프는 어떻게 할 건데,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입체잖아요. 우리는 만화가 아니잖아. 2D가 아니잖아. 즉, X, Y축이 있고 공간이죠. Z가 있다라는 거죠. X, Y, Z.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그래프는 우리가 F의 X, Y, Z는 0의 어떤 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번이 마지막 설명입니다. 제가 수상도 잘 안 가르쳐서 그래요. 너무 싫어. 예.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좌표 평면상에. 그래서 F의 X, Y는 0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F의 X, Y 그래프가 있다?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은 그 뭐 물론 항상인 건 아니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식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식이 있으면은 그래프를 또 항상은 아니지만은 찾아낼 수도 있어요. 점들을 갖다가 찍어가면서 규칙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읽어내고 점들을 찍어가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y축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왜 x, y 사이에 우리는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x를 넣으면은 여기가 y가 되는 이런 값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는 이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에서 해서 수평으로 요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 했었어야 됐다. 자, 요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한 이만큼 수평으로, Y축으로 한 이만큼 올릴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되잖아요. 즉, X쪽으로 얘를 갖다가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A만큼.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X, Y였던 거니까 여기점 좌표는 이제 같으면 안 되지. X, Y라고 제가 한번 대문자를 갖다가 써서 표현을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x 더하기 a는 왜 요점 좌표라고 하는 거는 요 x 좌표에다가 a만큼 더한 거니까 x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 더하기 b가 대문자 y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거야. 뭐야? x, y 사이에 관계식이 일정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 왜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갖다가 평행이동 할 수 있는 거는 맞아. 우리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평행이동 할 수 있잖아.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관계식은 뭐냐는 거야. 그래,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알겠는데 이 그래프의 관계식은 뭐냐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 y 사이의 관계를 스몰 x, 스몰 y. 이거 이렇게 갈까요? x, y 이렇게 하지 말고. 되셨나요? 우리는 XY의 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는 근데 A, B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알고 싶은 거예요. 되셨어요? 괜찮아요? XY의 관계식은 여기 있어. 얘야, 그냥. 우리는 A, B 사이의 관계식을 갖다가 알고 싶은 거죠. 되셨어요? 근데 우리 이 F는 똑같이 뭐 쓰면 안 되지,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XY 관계식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 거죠. 즉, X는 A 빼기 A. 아이씨, X가 낫겠다. 대문자 XY가. 죄송해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겠다. 되셨나요? Y는 Y 빼기 B라는 요 관계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왜? 방금 평행이동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은 스몰 x, 스몰 y의 관계식이었던 거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y 빼기 a는 얼마다? b는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는 얘의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더니만 우리는 x 대신에 x, 그러니까 원래 점은 1,2라는 점을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2만큼. 그러면은 3,2야. 그냥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했으니까 x좌표에 해서 플러스 2에서 3으로 가주면 돼. 근데 왜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어야 되냐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수원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제가 긁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냥 외우세요. 되셨어요? 예. 자, 이제 끝났다. 그래서 y는 AA 쓰면 좀 그러나. 자, x축으로 얘를 갖다가 이제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면은 x 대신에 x 빼기 m을 갖다가 식에 넣게 되는 겁니다. 즉 y는 a에 x 빼기 m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는 거예요. 되셨나요? 물론 이 둘의 콤비네이션 x축 m, y축 n 하고 정리해 주시면은 y는 a에 x 빼기 m 더하기 n으로, 왜 x 대신에 x 빼기 m 넣고 y 대신에 y 빼기 n 넣고 난 다음에 이항해 주시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거 좀 헷갈리죠?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또 다들 잘한다. 얘는 헷갈리시면 이렇게 가세요.
4분면에서 a, b라는 이런 점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되셨어요? 얘를 x축 대칭해봐요. 뭐 나와요? a, 마이너스 b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점을 x축 대칭하면 지금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은 아니 여기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어서 요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빼기 n을 갖다가 넣어서 요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y 빼기 n을 갖다가 넣어서 요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대칭한 함수는 y는 마이너스 a의 x승이 되게 되는 거죠. y축 대칭은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x 대신에 왜? y축 대칭 해주시면 마이너스 a, b가 되게 될 거거든.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가 넣어주신 되셨나요? 그래서 y는 a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한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가는 되셨나요? 근데 원점 대칭은 나중에 그래프 그리실 때 쉽게 생각하시려면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 해주시면 그게 원점 대칭입니다. 되셨나요?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주신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가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y는 x가 이렇게 딱 중간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a, b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해 주시면은 뭐가 되겠다? b, a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대신에 y 잡아놓고 y 대신에 x 잡아 넣으면 되는 일종의 뭐다? 역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이 아니지. 아니야. 일종이에요.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칭 x 대신에 y 잡아놓고 y 대신에 x 잡아넣는 거는 꼭 역함수를 못 가지는 함수들에도 다 그냥 대칭. 그래프 왜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y는 x가 여기 있어. 이런 2차 얘는 역함수 못 가져요. 여기에 대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함수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이 있어. 함수 아니잖아. 함수가 아닌데 무슨 역함수로 가져. 근데 얘도 y는 x에 이렇게 대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칭에 대한 거는 x 대신에 y, x, y 자리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끝났어요.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y는 a의 x승 그래프를 갖다가 그죠? a가 1보다 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얘는 증가로. 그러면은 y는 a가 0에서부터 1 사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할 때 2의 x승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2분의 1의 x승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승과 같고 즉 2의 마이너스 x와 같은 거예요. 되잖아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갖다가 보시면은 여기 식에다가 뭐 대신에 뭐 넣은 거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네.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 뭐다? y축 대칭이었던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해주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것도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요렇게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완벽하게. 자, 플러스로 이제 마지막이요. 마무리. 하시고 유형 중심 3단원 그냥 다 푸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지수 처음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데요. 중학교 때 지수를 갖다가 이미 했어요. 지수 많이 어렵지 않았죠. 요즘 왜 이러지? 때 이미 지수를 했어요. 그럼 뭐 물론 그때는 지수가 자연수였겠지. 물론 우리가 확정을 하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나온 고등학교 지수가 실수로 확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몇몇 개 늘어나기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법칙 자체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곱한 거는
지수에 더하기로 들어가고, 나눈 거는 지수에 빼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음수일 때 처리하는 법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수상하에서, 왜냐하면 수상하에서 전혀 뭐 중학교 때 하지도 않았던 막 갑자기 집합이 나오지, 명제가 나오지, 막 이동이 나오지, 막 원그래프 나오지, 막 하여 막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도 없다가 다시 언젠가 본 듯한 이게 나오니까 전부 다 이 지수를 갖다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원에 로그 들어가면 역시 수학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지수가 로그보다 어려워요. 되셨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수를 배우고 나니까 지수 함수를 배웠죠. 로그를 배우고 나니까 로그 함수를 배웠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되는데? 여전합니다. 지수 함수가 훨씬 어렵다라기보다는 많이 출연해요. 다수 출연합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99.9% 지수함수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라면. 둘 다 나온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 거고요. 되셨어요? 진짜로 수능 마지막 킬러 문제에도 등장합니다. 지수 단독으로요. 지수 함수 단독으로요. 로그 함수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킬러 문제에 못 나옵니다. 로그 함수는 4점짜리 문제에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앞에 문제에서밖에 못 나옵니다. 안 어려워요. 지수 함수가 4점짜리에서 단독으로 나온다라면은 킬러까지는 아니고 제일 끝번까지는 아니고 중킬러까지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나오는데 잊지 마세요. 각 함수에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2차 함수가 있으면 꼭지점을 갖다가 매력 포인트 왜 기준이 되는 벌텍스 꼭지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수하에서 보시면 유리함수를 하시게 되면은요, 유리함수는 수평정근선과 수직정근선을 가져요. 그러면서 요 두 정근선이 만나는 요 점을 갖다가 대칭점이라고 합니다. 즉 함수 위의 점이 아닌 요 놈이 이 대칭점이 매력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아니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무리함수는요 시작점이에요. 요렇게 시작하는 요 점. 왜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뭔가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런 그래프마다 이렇게 특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랬을 때 지수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뭔데? 특징은 뭔데? 점이 아니에요. 특징은 보통은 0,1을 지난다. 이걸 많이 써먹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즉, 지수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수평 정근선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 수평 정근선이 어디에 쓰이냐? 어려운 문제에 쓰이는 거예요. 자, 이 수평 정근선은 얘를 갖다가 X축 이동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수평 정근선이 이렇게 있었어. 얘를 갖다가 X축 이동해봐야 X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해봐야 수평 정근선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렇지만은 이 그래프를 갖다가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평 정근선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즉, 수직 이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수평 정근선, 이 어려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수함수는 당연히 뭐 a가 크면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고 0에서부터 1 사이면은 감소함수고 그 다음에 뭐 정리역은 이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 x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값, 즉 모든 실수. 우리 어차피 앞에서 다 외웠잖아요. 지수 공식 얘기할 때, 법칙 얘기할 때.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나올 수 있는 치역은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지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수평정근선이라는 겁니다. 유형 중심에서는 거의 이 수평정근선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예. 그는 안 나오지만은 무조건 학교 시험이든 아니면은 수능에서든 모의고사에서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수평정보선을 이용하는 지수함수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수함수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문제 풀이의 99.99%도 다 수평정보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평정근선의 존재와 얘네는 수직 이동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되셨나요? 대칭 이동을 해도 같이 움직이고 물론 Y축 대칭을 하면은 안 움직이겠죠? 그렇지만은 X축 대칭을 하면은 뭐 평행 이동 좀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예,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